안녕하세요. 반가운입니다. 오늘은 사자성어 3개를 배워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得天独厚. 두 번째, 不屑一顾. 세 번째, 屡见不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자성어는요. 得天独厚라고 합니다. 중국어의 의미를 보시면요. 具有特殊优越的条件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특수하고 우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특별히 좋은 조건을 갖추다, 처한 환경이 남달리 좋다라고 검색이 됩니다. 어떤 주변 환경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조건이나 기회 등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서술어, 부사어, 관용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예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江原道有着得天独厚的地理环境，是人们避暑的好去处。 강원도까지가 주어고요. 첫 번째 동사는 여, 두 번째 동사 是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得天独厚는요.地理 환경을 꾸며주는 관용어로 사용이 됐는데요. 강원도는 得天独厚한 지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避暑 하면 직역을 하면 더위를 피하다 인데요. 즉 피서가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취추는 행선지, 장소라는 의미인데요. 好去处 하니까 가기 좋은 곳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得天独厚를 의미는 알겠는데 어떻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 得天独厚의 수식을 받는 그 중심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地理 환경이라는 이 지리 환경은 우리가 한국어에서 어떤 지리 환경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천혜의 지리 환경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는 천혜의 지리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뒤에 문장 같은 경우는 직역을 하면 사람들이 피서를 가는 좋은 행선지, 좋은 장소이다 이런 문장이 되는데 이걸 좀 자연스럽게 바꿔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휴양지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실게요. 人生有成就有败，有聚就有散，没有谁能得天独厚。 앞에 두 개의 단문은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인생은 뭐가 있으면 뭐가 있고 뭐가 있으면 뭐가 있다 이런 의미로 크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거기 먼저 해석을 해보면 인생은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뒤에 문장은요. 没有谁能 플러스 서술어가 나온 문장인데요. 누구도 서술어 할 수 没有 없다 이렇게 크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得天独厚는 서술어로 사용이 됐는데요. 우선 의미는 전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 파악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바꾸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앞에 두 문장은요. 인생은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이 있으며 라고 아주 간결하게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인생은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 라고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뒤에 문장이 지금 문제인데요. 이건 정답이 없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또 제가 한 번역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세 번째 예문 보실게요. 虽然有得天独厚的条件但儿子学习中文并不努力. 여기선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虽然 A, 단 B예요. 비록 A이지만 B하다. A의 부분을 보시면요. 有得天独厚的条件 해서 得天独厚가 역시 관용어로 쓰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누구보다 뛰어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주어가 뒤에 나오죠. 儿子 아들은 学习中文并不努力. 중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결코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에요. 조건이라는 말을 또 꾸며낼 때 뭐 아주 좋은 조건, 뛰어난 조건 해도 좋지만 천혜의 조건 이런 말도 또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 번역의 문장은 비록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아들은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성어를 보실게요. 不屑一顾. 중국어로는요. 认为不值得一看, 形容极端轻视이라는 문장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한 번도 볼 가치가 없다고 여기다 심하게 무시하는 거를 의미한다 라고 적혀 있죠. 한국어 네이버 사전에서는 거들떠볼 가치도 없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에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는 보통 부정문의 형식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시해 하니까 뭐뭐 할 가치가 없는 거죠. 꾸는 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고려하다, 신경 쓰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동작을 할 만한 가치가 없다. 즉 거들떠볼 가치도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성어는 서술어나 관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我对他的无理要求不屑一顾. 여기서 不屑一顾는 서술어로 쓰였습니다. 이 문장 구조를 주어 对什么什么不屑一顾, 주어는 뭐뭐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뭐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시면 他的无理要求, 그의 무리한 요구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 문장은 난 그의 무리한 요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요. 他不屑一顾的眼神深深地刺痛了女友的心. 여기서 부시의 이구는 관용어로 쓰였습니다. 관용어는 명사를 보통 수식해주는 부분을 관용어라고 얘기하죠. 이 부시의 이구라는 사자성어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이해를 했어요. 그럼 얘를 잠깐 냅두고 그의 부시의 이구한 옌션, 옌션은 눈빛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그의 뭐뭐뭐뭐한 눈빛은, 그래서 뒤에는 서술어가 刺痛이죠. 刺痛, 谁谁的心, 刺痛은 아프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女友的心이니까 여자친구의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한 거예요. 深深的刺痛 하니까 深深은 깊숙이, 매우 깊이라는 부사예요. 직역을 하면 그의 거들떠보지도 않는 눈빛은 여자친구의 마음을 깊숙이 찔러 아프게 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조금 문장을 다듬어 보면 그의 거들떠보지도 않는 눈빛은 여자친구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예문 보시면요. 美国总统一开始对新冠肺炎的不屑一顾造成了目前该国死亡人数的急剧上升. 주어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주어를 메이거 종통이라고 되게 속단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술어를 먼저 찾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서술어를 찾아라 하면은 카이슈를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카이슈하고 뒤에 이제 또 쭉 나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속으시면 안 되고, 여기서의 핵심 서술어는 짜오청이에요. 앞에 어떤 상황이 뒤에 거를 초래했다. 짜오청은 한자 도금을 읽으면 조성하다이지만 그렇게 직역했다가는 완전 큰일 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짜오청은 어떠한 나쁜 결과를 초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앞에 어떤 상황이 뒤에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큰 문장 구조를 파악했으니까 앞에 상황을 좀 보시면 미국 대통령이 이开始 시작하자마자, 즉 초기에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对什么什么的不屑一顾. 사실 여기서 不屑一顾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건데요. 어떠한 不屑一顾가 뒤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초기에 뭐뭐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인해 뒤의 상황이 초래됐다 이거예요. 신冠肺炎 하면은 코로나19라는 단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을 초래했는지 뒤에를 보시면 目前 현재 该国 이 나라의 死亡人数 사망자 수가 急剧上升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무시의 이구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뭐 거들떠보지 않다라고 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봤냐면 미국 대통령이 초기에 코로나19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유의어와 반의어를 좀 보실 건데요. 유의어로는요, 吊以轻心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뭐 신경 쓰지 않다, 소홀히 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말은 刮目相看이라고 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다 라는 의미거든요. 즉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자성어는요, 屡见不鲜인데요. 중국어의 의미를 보시면요, 形容事物看见过多次就不会觉得新奇. 사물을 여러 차례 보다 보니까 신기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즉 한국어 의미로 보시면요, 자주 봐서 신기하지 않다. 즉 흔히 볼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 글자별로 의미를 알면 나중에 이 사자성어를 봤을 때 그나마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屡, 자주, 여러 차례라는 의미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시엔 하면은 신시엔의 그 시엔이죠. 신선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기하다, 새롭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자성어는 서술어나 관용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예문을 보실게요. 美国人因新冠肺炎而去世已经屡见不鲜了.
전체 문장을 봤을 때 주어를 먼저 찾는 것보다 서술어를 먼저 찾는 게 문장 구조 파악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바로 류젠부시엔인데요. 그럼 그 앞의 현상이 다 아주 흔히 일어난다, 자주 볼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그 앞의 현상을 보시면요. 미국인이 in A are B, A 때문에 B하다라는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신冠肺炎이 코로나19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인이 코로나19 때문에 去世, 사망하는 것은 已经屡见不鲜了. 그래서 이제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기서 러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예문 보실게요. 大海的潮起潮落在我们看来已经是屡见不鲜的事. 역시 마찬가지로 서술어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바로 是 이 서술어죠. A, 是 B의 구조예요. 뒤가 쉬우니까 뒤에 걸 먼저 볼까요? 屡见不鲜的事.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흔한 일이다가 됐고요. 이징이 붙었으니까 이미 흔한 일이다예요. 그럼 그 앞에 주어를 보시면요. 大海的潮起潮落는 바다의 만조와 간조를 의미합니다. 자오치가 만조고 저루어가 간조예요. 그래서 만조와 간조를 일컫는 말은 바로 조수간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를 바다의 조수간만은 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在我们看来가 있습니다. 在谁谁看来라는 구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누군가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견해를 이야기할 때 이런 문장 구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바다의 조수간만은 우리가 봤을 때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사자성어의 유의어 찐이츠는요. 司空见惯, 자주 봐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다, 즉 흔히 있는 일이다 라는 의미고요. 不足为奇, 신기한 것이 못되다, 즉 이상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럼 반대말은요. 昙花一现, 잠깐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져버리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수 없는 일인 거죠. 자, 오늘 이렇게 3개의 사자성어를 배워봤고요. 참 사자성어가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공부함으로써 상대방이 이 사자성어를 썼을 때 내가 그 의미를 좀 아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